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삼항오제 뿌리는 한민족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말고도 세계가, 서구학계가 중국 역사를 삼항오제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거는 우리 역사다, 자기들 역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웃을 일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만리장성공정 두 개가 역사 왜곡의 대명사인데, 동북공정하는 방금 이 그대로 자기들 이 고구려 역사에 전부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얘기고, 여기 만리장성공정 하는 건 이것 때문에 이거 전에 내가 한번 했던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죠. 그 중에 작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공정에서 만리장성공정까지 이렇게 요래했던 게 지금 만리장성공정 같습니다. 요걸 설명해서 지금 요걸 끄집어 나온 게입니다. 여기 보면 요 새카맣게 되어 있는 부분, 요것이 8,000km입니다. 이걸 갖다 만리로 잡은 게죠. 한 2,000은 그냥 보태가지고 했는 건데. 그 다음에 요게 갈색 부분 보세요. 갈색 부분이 일로 가서 쭉 올라가는데, 이거는 고구려 역사입니다. 이게 만 킬로 넘죠. 만 킬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붙어 있죠. 이 자리에 이게 시흥 위구르, 티베트 쪽에 붙어 있는 거. 이게 인정행기죠. 우리 12개의 성을 전부 자기들 거에 연결해가 이렇게 만리장성공정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21,190km니까 8,000이 21,000으로 변했습니다. 나머지 15,000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구려하고 이쪽에 티베트, 위구르 쪽에 나온 그걸 보태합니다. 고구려 12개 성을 갖다 자기들끼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태의복희는 동이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 한중일 역사가 다 인정하는 게입니다. 그 다음에 공자 7대손 공빈이 동이열전을 가지고 또 책을 만들었죠. 중국은 사방 천리빼야 된다. 천리면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 삼천리 검수강산이니까 그게 3분의 1 같으면 경상남도와 그 다음에 이게 호남 정도까지 못해가지를 말할 겁니다. 그렇게 적었는데 우리는 중국 전체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자가 동이국을 동방예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방예주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동이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조그맣고 태호복희는 인류의 시조며 인류 문명과 종교의 조종이며 인간처럼 아들, 딸을 낳은 첫 번째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호복희는 한민족 조상입니다. 당군왕검은 BC 2357년부터 BC 2333년까지 24년 동안 유웅국을 섭정했고, 그래서 동의의 구의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BC 2330년에 당군왕검이 됐죠. 당군왕검 출발할 때 하고, 그 다음 요임금이 당나라를 만들 때 하고 똑같이 2357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이 같이 출발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고조선 고수의 아들 순이 당군왕검에서 벼슬 하지 않고, 순은 당군조선 사람입니다. 않고 당나라의 요임금, 요정부에서 정성을 쏟아가지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니까 이것도 한중이 합작품이 되네. 그렇죠? 조선시대가. 이것을 태평성대를 조선시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요는 당나라, 수는 우리 조선을 말하죠. 당군왕검은 비서가 지금 만주 하얼빈입니다. 거기 하백의 딸을 황후로 맞이해서 부루, 부소, 부의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북부여 해모수 천재는 하백의 딸 유화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신라의 시조 박여커세 왕과 고구려 시조 추모왕, 그러니까 고주몽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사국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와 일치합니다.
미국 역사 교과서입니다. 한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국을 이렇게 한나라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한국은 요게 한강 이남 조그만 요걸 해놨습니다. 이걸 중국이 이렇게 자기들 그려놨는데 이걸 가져와서 미국에서는 그대로 뺏겨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서구 역사학자들의 그 나태한 거, 말할 것도 없죠. 워낙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혹은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조사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뺏겨 이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역사학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홍범 교수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번에 평생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내놓으시 굉장히 세계적 이임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존 페어뱅크 하버드 교수는 생전에 중국을 연구할수록 더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는 말을 평소에 했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중국의 동북공룡 일본의 식민사관이 왜곡하고 날조한 동아시아 역사관을 서구학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방금 했던 그대로죠. 한민족을 폄하하는 중일 학자들의 역사관을 미국을 비롯한 서구 학계에서 검증도 없이 그대로 수용해왔고 오늘 한반도 정책의 학문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데 최근 세계적 석학들의 저서를 출간해온 미국 뉴욕 캠브리아 출판사에서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왜곡된 역사관과 서구 학계의 무지를 깨우칠 수 있을 만한 한 권의 역사책이 발간되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헌팅턴 커리어 카레지의 이홍범 학장이 교수지만 학장입니다. 평생의 연구결을 정리해서 영문으로 출간하는 아시아 이상주의, 에이시안 밀레니즘이란 400쪽 분량의 저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태평천과 동학혁명 사상의 세계사적 의미라는 부제만 보면 동아시아 근대사에 국한된 내용 같지만은 고대 한민족의 정신문명이 중국과 일본 문명의 원류라는 코페르니쿠스적 주장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뭔 사람인데 폴란드 사람입니다. 지동설을 밝혔죠. 그 당시에는 천동설, 하늘이 움직이고 땅을 가만히 있다고 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이걸 우리 땅이 움직인다. 이용문 교수는 동경대 법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미국 허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홍문 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자신이 밟아온 최고의 학풍을 스스로 백지화한 셈입니다. 이홍문 교수는 한민족의 역사는 객관적 연구란 민명 아래 고된 중국어 식민지로 근대는 일본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비문명의 역사로 폄하되고 있고 불행하여 이런 역사관이 세계학계의 정설로 통하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자아투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홍문 교수는 자연과학의 실증적 방법으로 한민족 역사는 5,000년이 아니라 1만 년이며 4대 문명이 존재하기 전 이미 한민족의 고대 문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동연수 추정 결과 9,000년 전 한민족의 일부가 베리긴을 걸어서 오레곤주 일대의 인디안 시대에 이미 미국에 정착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있죠? 데미안. 역사의 자아투쟁, 난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실제 이 책이 바로 이홍문 교수와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홍문 교수가 하는 것은 자아투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추적해보니까 데미안이 바로 자아투쟁이라는 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아 이성주의, 에이시안 미레니즘이란 저자 이홍범 교수는
동경대 법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다시 미국 허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전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이홍범 교수의 스토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아닌가 이렇게 내가 추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갔다. 그 신의 이름은 프락사스다. 그것은 데미안의 회답이다. 왜 그렇게 정의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신을 빼고는 아무도 그 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결국적으로 신은 빠지니까 내가 스스로 밝혀냈다. 자아투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 왜곡을 스스로 풀어가겠다고 파헤치면서 실천하고 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역사에 자아투쟁 이런 말을 붙이게 됐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역사관계에서 내가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역사관계를 다룰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이런 역사의 자아투쟁이라는 말을 붙이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님들이 좀 더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